我が輩は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その次に来たのが、主人の家へこのくらい客の来たことはない。 그 다음에 온 게 주인집에 이 정도로 손님이 온 적은 없다. 交際の少ない主人の家にしてはまるで嘘のようである。 しかし来たにそういない。しかも珍客が来た。 교제가 적은 주인집 치고는 정말 거짓말 같다. 그러나 온 게 틀림없다. 심지어 진객이 왔다. 我が輩がこの珍客のことを一言でも記述するのは単に珍客であるがためではない。 我が輩は 宣告申す通り大事件の予覧を描きつつある。 내가 이 진객에 관해 한마디라도 기술하는 것은 단순히 진객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건의 여담을 묘사하고 있다. しかしてこの珍客はこの予覧を描くにあたって있으べからざる材料である。 그리고 이 진객은 이 여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다. なんという名前かしら。ただ顔の長い上にヤギのようなひげを生やしている40前後の男といえばよかろう。 뭐라는 이름인지 모른다. 그저 얼굴이 길고 염소 같은 수염을 기르고 있는 40 전후의 남자라고 하면 될 것이다. 命定の美学者たるに対して我が輩はこの男を哲学者と呼ぶつもりである。 메이데이가 미학자인 것에 비해 나는 이 남자를 철학자라고 부를 작정이다. なぜ哲学者というと、何もメイテイのように自分で振り散らすからではない。ただ主人と対話する時の様子を拝見していると、いかにも哲学者らしく思われるからである。 왜 철학자인가 하면 뭐 특별히 메이테이처럼 자기가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인과 대화할 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잠옷 철학자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これも昔の同窓と見えて、二人とも応対ぶりは至極打ち解けたありさまだ。 이쪽도 옛날 동창인지 두 사람 모두 응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허물없는 모습이다. メイテイか。あれは池に浮いてる金魚婦のようにふわふわしているね。 메이데이 말이야. 그 친구는 연못에 떠있는 금붕어 먹이처럼 둥실거려. 先だって友人を連れて一面式もない家族の門前を通行した時、ちょっと酔って茶でも飲んでいこうと言って引っ張り込んだそうだが、随分のんきだね。 요전에 친구를 데리고 일면식도 없는 화적집 문 앞을 지나갔을 때 잠깐 들러 차라도 마시고 가자며 끌어들였다는데 꽤 태평해. それでどうしたい?どうしたか聞いてもみなかったが、そうさ、まあ天品の貴人だろう。その代わり考えも何もない全く金魚婦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글쎄 뭐 천생 기인이잖아. 그 대신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 금붕어 먹이야. 수즈키까? 아래가 그러노까이? 해. あれは理屈はわからんが、世間的には利口な男だ。金時計は下げられるたちだ。 수즈키 말이야? 그 친구가 오나? 허, 그 친구는 이치는 모르지만 세상살이는 요령 좋은 사람이야. 금시계를 내려찰 수 있는 타입이지. しかし奥行きがないから落ち着きがなくってダメだ。円滑円滑というが、円滑の意味も何もわかりませんよ。 하지만 깊이가 없으니 침착하지 않아서 안 돼. 원하라고 말하는데 원할의 의미도 아무것도 몰라. 메이데이가 긴겨후나라 아래와 와라데 쿠쿠다 곤약구다네. ただ悪くなめらかでブルブル震えているばかりだ。 메이테이가 금붕어 먹이면 그 친구는 지푸러 묶은 곤약이야. 그저 흉하게 매끄럽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지.
主人はこの奇怪な比喩を聞いて大いに感心したものらしく、久しぶりではははと笑った。주인은 이 기발한 비유를 듣고 크게 감탄한 듯 오랜만에 하하하 웃었다. そんなら君は何だい？僕か？そうさな。僕なんかはまあ自然薯くらいなところだろう。長くなって泥の中に埋まってるさ。그렇다면 자네는 뭐야? 나 말이야? 글쎄, 나 같은 건 뭐 자연산 참마 정도겠지. 길어져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 君は始終大然として気楽なようだが、羨ましいな。何？普通の人間と同じようにしているばかりさ。자넨 시종 태어나고 편한 것 같은데 부럽네. 뭐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야. 別に羨まれるに足るほどのこともない。ただありがたいことに人を羨む気も起こらんからそれだけいいね。별로 부러워할 만한 일도 없어. 그저 고맙게도 남을 부러워할 마음도 안 생기니 그만큼 좋아. 会計は近頃豊かかね。何？同じことさ。足るや足らずさ。しかし食うているから大丈夫。驚かないよ。형편은 요즘 넉넉한가? 뭐 마찬가지야. 고만고만해. 하지만 먹고 사니까 됐지. 놀라지 않아? 僕は不愉快で感触が起こってたまらん。どっちを向いても不平ばかりだ。나는 불쾌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느 쪽을 봐도 불평뿐이야. 不平もいいさ。不平が起こったら起こしてしまえば当分はいい心持ちになれる。人間はいろいろだからそう自分のように人にもなれと勧めたってなれるものではない。불평도 좋지. 불평이 생기면 말해버리면 당분간은 기분이 좋아져. 인간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자기처럼 남도 되라고 권한들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箸は人と同じように持たんと飯が食いにくいが、自分のパンは自分の勝手に切るのが一番都合がいいようだ。젓가락은 남들과 똑같이 들지 않으면 밥을 먹기 힘들지만 자기 빵은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아. 上手な仕立て屋で着物をこしらえれば、着たてから体に合ったのを持ってくるが、下手の仕立て屋にあつらえたら当分は我慢しないとダメさ。 솜씨 좋은 양복점에서 옷을 만들면 입자마자 몸에 맞는 것을 가져오지만 서투른 재봉사에게 맞추면 당분간은 참아야 해. しかし世の中はうまくしたもので、着ているうちには洋服の方でこちらの骨格に合わせてくれるから。 그런데 세상은 잘된 것이어서 입다 보면 양복 쪽에서 이쪽 골격에 맞춰주니까. 今の世に合うように上等な両親が手際よく産んでくれればそれが幸福なのさ。 요즘 세상에 맞게 훌륭한 부모님이 잘 낳아주면 그게 행복이지. しかし出来損なったら世の中に合わないで我慢するか、または世の中で合わせるまで辛抱するより他に道はなかろう。 하지만 불완전하면 세상에 맞지 않아 참거나 또는 세상에서 맞출 때까지 참는 수밖에 길이 없겠지. しかし僕なんかいつまで経っても愛想にないぜ。心細いね。 그런데 나 같은 건 언제까지 있어도 맞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해. あまり合わない背広を無理に着るとほころびる。喧嘩をしたり自殺をしたり騒動が起こるんだね。 잘 맞지 않는 양복을 억지로 입으면 틀어져. 싸우거나 자살하거나 소동이 일어나지. しかし君なんかただ面白くないというだけで自殺は無論しやせず喧嘩だってやったことはあるまい。まあまあいい方だよ。 하지만 자네는 그저 재미없다고만 할 뿐 자살은 물론 안 하고 싸움도 해본 적은 없을 거야.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야. ところが毎日喧嘩ばかりしているさ。相手が出てこなくっても怒っておれば喧嘩だろう。 그런데 맨날 싸우기만 해. 상대가 안 나와도 화내고 있으면 싸움이잖아. なるほど。一人喧嘩だ。面白いや。いくらでもやるがいい。それが嫌になった。そんならよすさ。과연 혼자만의 싸움이네. 재미있어. 얼마든지 하는 게 좋아. 그게 싫어졌어. 그럼 관두지. 君の前だが、自分の心がそんなに自由になるものじゃない。まあ、全体何がそんなに不平なんだい？ 자네 앞이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질 않아.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主人はここにおいて落魂館事件をはじめとして今戸焼のたぬきからピンスケ、キシャゴ、その他あらゆる不平を挙げてとうとうと哲学者の前に述べ立てた。 주인은 여기서 낙운간 사건을 비롯해 이마도 도자기의 너구리에서 핀스케, 기샤고 그 밖에 온갖 불평을 들어 도도히 철학자 앞에 늘어놓았다.哲学者 先生は黙って聞いていたが、ようやく口を開いてかように主人に説き出した。 철학자 선생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이렇게 주인을 설득했다. ピンスケやキシャゴが何を言ったって知らん顔をしておればいいじゃないか。どうせくだらんのだから。 핀스케와 기샤고가 무슨 말을 해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시시하니까. 中学の生徒なんか構う価値があるものか。何？妨害になる？だって談判しても喧嘩をしてもその妨害は取れんのじゃないか。 중학교 학생 따위 상관할 가치가 있겠나? 뭐? 방해가 돼? 하지만 단판에도 싸워도 그 방해는 안 없어지잖아. 僕はそういう点になると西洋人より昔の日本人の方がよほど偉いと思う. 나는 그런 점에선 서양인보다 옛날 일본인 쪽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 西洋人のやり方は積極的と言って近頃だいぶ流行るが、あれは大なる欠点を持っているよ。第一、積極的と言ったって際限がない話だ。 서양인의 방식은 적극적이라며 요즘 꽤 유행하는데 그건 큰 결점을 가지고 있어. 우선 적극적이라고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야. いつまで積極的にやり通したって満足という域とか完全という境に行けるものじゃない。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 만족이라는 경지나 완전이라는 경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向こうにヒノキがあるだろう。あれが目障りになるから取り払う。 저쪽에 노송나무가 있잖아. 그게 눈에 거슬리니까 걷어치워. 또その向こうの下宿屋がまた邪魔になる。下宿屋を退去させるとその次の家が癪に障る。 그럼 그 저쪽 하숙집이 또 방해가 돼. 하숙집을 퇴거시키면 그 다음 집이 화가 나. どこまで行っても際限のない話さ。西洋人のやり口はみんなこれさ。 어디까지 가도 끝없는 이야기야. 서양인이 하는 방식은 다 이래. 나폴레온でもアレキサンダーでも勝って満足した者は一人もないんだよ。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이겨서 만족한 건 한 명도 없어. 人が気に食わん、喧嘩をする、先方が並行しない、法廷へ訴える、法廷で勝つ、それで落着と思うのは間違いさ。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싸워. 상대방이 항복 안 해. 법정에 호소해. 법정에서 이겨.
그걸로 낙착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心の落着は死ぬまで焦ったって片付くことがあるものか。 마음의 낙착이 죽을 때까지 안달해봐야 해결될 일이 있겠나. 가진 세이지가いかんから代義生体にする。代義生体がいかんからまた何かにしたくなる。 과두 정치가 안 되니까 대의 정체를 해. 대의 정체가 안 되니까 또 뭔가 하고 싶어져. 川が生意気だって橋を架ける。山が気に食わんと言ってトンネルを掘る。交通が面倒だと言って鉄道を敷く。それで永久満足ができるものじゃない。 강이 주제 넘다며 다리를 놓아. 산이 마음에 안 든다며 터널을 뚫어. 교통이 번거롭다며 철도를 놔. 그런다고 영구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さればといって人間だもの。どこまで積極的に害を通すことができるものか。 그렇다고 해도 인간인데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 西洋の文明は積極的、進取的かもしれないが、つまり不満足で一生を暮らす人の作った文明さ。 서양 문명은 적극적 진취적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불만스럽게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만든 문명이야. 日本の文明は自分以外の状態を変化させて満足を求めるのじゃない。 일본 문명은 자기 이외의 상태를 바꿔서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西洋と大いに違うところは根本的に周囲の教具は動かすべからざるものという一大過程のもとに発達しているのだ。 서양과 크게 다른 점은 근본적으로 주위 환경을 움직여선 안 된다는 일대 가정하에 발달하고 있는 거야. 親子の関係が面白くないと言って欧州人のようにこの関係を改良して落ち着きを取ろうとするのではない。 부모 자식 관계가 재미없다고 해서 유럽인처럼 이 관계를 개량해서 안정되려는 게 아니야. 親子の関係は在来のままで到底動かすことができんものとしてその関係のもとに安心を求める手段を講ずるにある。 부모 자식 관계는 재래 그대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관계 하에 안심을 구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 夫婦君臣の間柄もその通り、武士町人の区別もその通り、自然そのものを見るのもその通り。 부부 군신 사이도 그렇고 무사 평민의 구별도 그렇고 자연 그 자체를 보는 것도 그래. 山があって隣国へ行かれなければ山を崩すという考えを起こす代わりに隣国へ行かんでも困らないという工夫をする。 산이 있어 이웃지방에 가지 못하면 산을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는 대신 이웃지방에 안 가도 곤란하지 않을 궁리를 해. 山を越さなくとも満足だという心持ちを養成するのだ。 산을 넘지 않아도 만족한다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거야. それだから君、見たまえ。前家でも儒家でもきっと根本的にこの問題をつらまえる。 그러니까 자네 보시게. 성가에서도 유가에서도 분명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해. いくら自分が偉くても世の中は到底意のごとくなるものではない。 楽日を巡らすことも鴨川を逆さに流すこともできない。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세상은 도저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는 해를 되돌릴 수도 감호강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없어. ただできるものは自分の心だけだからね。心さえ自由にする修行をしたら楽雲館の生徒がいくら騒いでも平気なものではないか。今戸焼きの狸でも構わんでおられそうなものだ。 그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니까. 마음만 자유롭게 하는 수행을 하면 낙운관 학생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렇지 않잖아.
이마도 도자기의 너구리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ピンスケなんか愚なことを言ったら、このバカ野郎と済ましておれば司祭なかろう。 핀스케 따위 어리석은 말을 하면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점잖게 있으면 별일 없을 거야. なんでも昔の坊主は人に切りつけられた時、電光営利に春風を切るとかなんとか洒落たことを言ったという話だぜ。 듣자 하니 옛날 중은 남이 칼로 치려고 대들었을 때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 봄바람을 벤다든가 어떻다든가 멋진 말을 했다는 이야기야. 心の修行が積んで消極の極に達するとこんな冷活な作用ができるのじゃないかしら。 마음의 수행을 쌓아 소극의 극에 달하면 이런 민첩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僕なんかそんな難しいことはわからないが、とにかく西洋人風の積極主義ばかりがいいと思うのは少々誤っているようだ。 나야 그런 어려운 건 모르지만 어쨌든 서양인식의 적극주의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現に君がいくら積極主義に働いたって生徒が君を冷やかしに来るのを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じゃないか。 실제로 자네가 아무리 적극주의로 움직여도 학생이 자네를 놀리러 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君の権力であの学校を閉鎖するか、または先方が警察に訴えるだけの悪いことをやれば格別だが、さもない以上はどんなに積極的に出たったって勝てっこないよ。 자네 권력으로 그 학교를 폐쇄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할 만큼 나쁜 짓을 하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이길 수 없어. もし積極的に出るとすれば金の問題になる。多税に無税の問題になる。 만약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돈 문제가 돼. 타세의 무세의 문제가 돼. 還元すると君が金持ちに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んということになる。主を頼む子供に恐れ入らなければならんということになる。 다시 말하면 자네가 부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이 돼. 다수의 힘을 믿는 어린아이에게 두 손 들어야 한다는 말이 돼. 君のような貧乏人でしかもたった一人で積極的に喧嘩をしようというのがそもそも君の不平の種さ。どうだい？わかったかい？ 자네 같은 가난한 사람이 게다가 혼자서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게 애초부터 자네 불평의 원인이야. 어때? 알겠어? 主人は分かったとも分からないとも言わずに聞いていった。珍客が帰った後で書斎へ入って書物も読まずに何か考えていった。 주인은 알았다고도 모른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진객이 돌아간 다음 서재로 들어가 책도 읽지 않고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다. 스즈키의 父さんは金と舅に従えと主人に教えたのである。 스즈키 토오 씨는 돈과 다수를 따르라고 주인에게 가르쳤다. 아마키 센세이와 사이민주주의 신께요 시즈메로と 조곤したのである。 아마키 선생은 최면술로 신경을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사이고의 진격과消極的の 主要で 안심を 得ろと 説法したのである。 마지막 진객은 소극적이 되는 수양으로 안심을 얻으라고 설법했다. 주진과 이즈레を 選ぶかは主人の随意である。 ただこのままでは通されないに決まっている。 주인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주인의 자유다. 다만 이대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